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용 버스 전광판을 만들어 본 이야기를 준비한 이호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와는 관계없는 제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제 소개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한 2주째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시마다 1시간씩 음악 틀어놓고 코딩하고 있습니다. 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발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했던 거는 버스 정류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스 도착 정보 전광판 같은 겁니다. 제 집에 배차 간격이 좀 뜨문뜨문 있는 버스가 있어서 이걸 집에다 들여놓고 싶었었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경기버스 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사용하였고요. 24시간 켜놓을 거기 때문에 저전력의 라즈베리파이와 e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고언어 사용했습니다. 고언어를 사용한 이유는 고언어가 좋기 때문이죠. 좋다는 거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봤는데 굿에 좋다와 like에 좋다 이렇게. 고언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어로 현재 업무에서도 잘 쓰고 있고 취미 프로젝트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먼저 결과물 먼저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액자 형태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한 라즈베리파이를 구동하기 위한 GBIS 프레임이라는 프로그램을 고루 작성했고요. GBIS는 경기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BIS 프레임에서 e페이퍼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젝트를 제 저장소인 GitHub 스와파파의 go_devices 저장소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버스 정보 API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버스 정보 API는 제 경우 집과 회사가 모두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 정보 조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했는데요. 키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의 API 키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경기도의 정류소 조회 서비스, 버스 노선 조회 서비스, 버스 도착 정보 조회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한 키를 받았습니다. 사이트에서 키 발급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실제 키 발급이 되어도 한 0.5일 정도 있다가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확인을 하시고 전통적인 CLI 툴인 CURL을 통해서 API들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우선 정류소 조회 서비스를 먼저 테스트해 봤는데요. 이는 정류소 단축 번호인 모바일 넘버를 정류소 아이디인 스테이션 번호로 반환하는 겁니다. 이 모바일 넘버가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버스 정류장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카카오 맵 같은 데서 주변 버스 정류장을 찍어 보셔도 번호가 있거든요. 그게 단축 번호인 모바일 넘버고요. 실제 쿼리를 할 때는 이 모바일 넘버로 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션 아이디로 쿼리를 해야 돼서 변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위한 API가 이거였고요. CURL에 이 서비스 키를 받은 서비스 키 이렇게 전달해 줬고, 키워드로 단축 번호를 입력하면은 스테이션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 노선 조회 서비스도 테스트해 봤는데요. 얘는 스테이션 아이디로 검색한 결과가 버스 번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노선 아이디로 반환이 됩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내에서도 여러 시에 같은 버스 번호가 있어서 번호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따로 아이디를 둔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예 같은 경우에 노선 아이디인 2000008호를 입력하니까 버스 번호인 98번이 리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앞서 API와 같이 그 API의 리턴은 XML로 이렇게 왔고요. 저는 XML보다 JSON을 좀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 고에서는 표준 패키지에서 XML, JSON 둘 다 인코딩, 디코딩 지원하고 있고 사용법도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버스 도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았고요. 이제 이 서비스를 제가 이제 1분이나 30초 단위로 계속 호출을 하면서 그 화면을 업데이트할 그런 API입니다. 스테이션 아이디로 검색을 하면은 라우터 아이디들의 도착 정보를 반환하는 API고요. 이 경기 버스 정보 홈페이지인 gbs.go.kr에서 공유 서비스, 테스트, 버스 도착 정보 목록 조회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서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직접 해보세요. 여기까지 테스트를 해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고 코드로 옮겨 보았습니다. 고의 미덕 중에 하나가 그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도 파일의 맨 위쪽에 패키지 메인 이렇게 같은 패키지의 이름이 있으면은 마치 한 파일에 기술한 거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기능별로 여러 파일로 부담없이 쪼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들어올.go에는 이미지로 그리는 코드만 넣을 수 있고 버스 인포 쪽에는 서비스 API들을 호출하는 함수들만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8개 정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 같아 보이는데 파일 개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침착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URL로 테스트한 내용을 그대로 고 코드로 변환해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CURL2 고 하면 검색해서 나오는 홈페이지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API 호출이 단순해서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제 RESTful API에 뭐 헤더가 복잡하게 붙고 뭐 바디로 JSON을 날려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CURL 예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적절한 고 코드로 짠 하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결과물을 카피 앤 페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CURL의 결과인 XML은 이 리스폰스에 바디에 이제 바이트 스트리머로 담겨 있겠죠. 그 바이트 스트림의 XML을 어떻게 하느냐? XML을 고 스트럭트로 변환해주는 홈페이지 또한 존재합니다. 역시 구글에서 XML2 고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 API로 리턴 받은 XML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xml.new 해서 이제 넣어줄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를 XML 힌트를 적절하게 포함한 예쁜 이름을 가진 구조체를 반환해 줍니다. 역시 카피 앤 페스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노가다성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실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로 VS 코드에 고 플러그인 그리고 빔 좋아해서 빔 플러그인 정도 추가해 놓은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에디터를 사용하든지 예를 들어 고빔을 사용하든지 고랜드를 사용하든지 이클립스를 사용하든지 다 고에서는 고가 제공하는 툴로 이용해서 신텍스 하이라이팅은 아닌가? 예, 뭐 코딩 컨벤션이 맞춰지기 때문에 협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자기 편하신 에디터로 선택해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은 MVP를 만드는 과정을 따랐는데요. MVP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로 최소한 동작 가능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그림이 MVP가 아닌 경우인데요. 부품을 하나씩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바퀴 만들고 연결하고 뚜껑 만들고 자동차를 완성하는. 근데 이때 사용자는 최종 제품을 받기 전까지 행복하지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MVP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면은 스케이트보드 만들고 핸들 만들고 페달 만들고 엔진 달고 뚜껑 달고 이렇게 각 단계마다 동작이 되는 프로덕트가 나오고요. 이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행복하죠. 이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 및 사용자가 모두 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MVP를 따라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단계로 기본 패키지들만 이용해서 CRI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버스 정류장 번호, 단축 번호를 넣으면은 버스 도착 정보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H스퀘어 버스 정류장의 단축 번호인 0749를 넣으면은 이거를 이 모바일 넘버의 스테이션 아이디로 바꿔서 버스 도착 정보 API에 던져서 받은 라우터 아이디들을 버스 번호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몇 번 테스트해 보니까 그 호출한 시점에 실시간 정보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외부 패키지들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외부 패키지들은 사용하는 시점에 외부 패키지를 박제하기 위해서, 외부 패키지의 버전을 고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모듈을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 모드 이닛하고 그 프로젝트의 주소를 치면은 고점 모드 파일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저장이 되고 어떤 고 버전으로 빌드가 됐는지가 기록이 되고요. 한번 프로젝트를 빌드하면은 고점 모드 파일에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외부 패키지들이 모두 나열되고 현재의 리비전이나 버전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썸에 체크썸들이 나열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시점에 그 프로그램을 빌드해도 정확히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보장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버전 관리할 때는 고점 모드, 고점 썸 둘 다 추가하셔서 이제 버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뭐 버전 관리 시스템 뭐 예를 들어 GitHub가 다운됐을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기능들은 이 밑에 링크되어 있는 위키 페이지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MVP로 이미지 파일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GG라는 외부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GG는 고랭 그래픽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고 그래픽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주소는 여기와 같고요. 저는 이미지 출력을 위해서 플래그 -i를 추가를 했고요. 드로우.go에 관련된 코드를 분리했고 이 VS 코드가 좋았던 점이 이미지 파일을 그냥 열 수 있고 PNG로 출력했는데 PNG 파일을 그냥 열 수 있고 이미지 파일이 갱신될 때마다 리프레시를 안 눌러도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좌표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수작업으로 옮겨가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할 리소스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글씨체인 배민 도연체 그리고 하나는 여기 보이는 버스 아이콘은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버스 아이콘을 잉크스케이프로 SVG에서 PNG로 변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외 또 다른 미덕 중에 하나가 이제 빌드하면은 스태틱 링크된 바이너리가 생성돼서 그 빌드된 결과만 전달하면 어디서든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리소스가 두 개 추가됐기 때문에 리소스 파일 두 개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소스마저 소스에 내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부 패키지 및 프로그래밍 고 빈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주소는 여기와 같습니다. 고개 명령어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고 빈데이터 툴을 사용해서 리소스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리소스들을 resource.go에 담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 바이트 스트림으로 이렇게 담겨지고요. 여기에 어셋이라는 함수가 추가돼서 그 메인 패키지 내에서 어셋 함수를 호출해서 그 바이트 슬라이스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go에서 그렇게 받은 바이트 슬라이스를 바로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바이너리 사이즈가 200KB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원래 리소스 사이즈가 500KB였는데 변환 후에는 300KB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리소스를 변환하면서 압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리소스 사이즈가 줄고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게 대신에 제가 테스트해본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에서 매 실행 시마다 약 2초간의 실행 시간 추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꽤 크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준비한 프로파일 절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ePaper에 그려봤습니다. ePaper에 그리기 위해서 재료로 라즈베리 파이가 필요했고요. 라즈베리 파이가 종류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제로 W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파이 3 모델 B나 최근에 파이 4가 싸게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요 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모듈까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 안 되어 있는 파이1 모델 B 플러스에 USB 램, W램 카드 꽂아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사시면은 OS가 안 깔려 있는데 SD 카드를 하나 준비하셔서 OS 이미지를 퓨징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SD 카드는 4기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4기가 찾기 힘들죠. 그래서 16기가 사용했고요. OS 종류도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라즈비안, 버스터 라이트 사용했습니다. 라즈비안은 라즈베리의 RISP와 데비안의 비안이 합쳐진 말이고요. 버스터는 데비안의 코드 네임이고요. 토이스토리 그 캐릭터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버전은 GUI가 없는 버전인데 GUI가 없는 버전이라 데스크탑 환경이 없지만 대신 빠른 부팅 속도와 불필요한 패키지가 안 깔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설정 시에 다음과 같이 USB 키보드와 HDMI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 최초 설정은 뭘 했냐면은 키보드 설정이 이상하게 영국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호 같은 게 엉뚱하게 눌려서요. 이를 미국식으로 바꿨고요. 설정 방법은 ETC의 디폴트의 키보드 여셔서 X 키보드 레이아웃 US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트 권한으로 RASPI 컨피그 하셔서 네트워크 정보 잡아주시고 인터페이스에 SSH를 yes 하시면은 SSH 데몬이 이네이블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 HDMI 케이블이나 USB 키보드 연결 안 하고도 SSH를 접속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네이블 해줬고요. 그 이 페이퍼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 모듈이 SPI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로 접속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SPI 또한 이네이블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SPI 버퍼가 4K로 디폴트 값 되어 있는데 얘를 48,000으로 바꿨고요. 48,000인 이유는 이 페이퍼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인 800 곱하기 480을 나누기 8한 이유는 한 픽셀이 1비트이기 때문입니다. 흑백이라서 이렇게 한 값입니다. 그래서 부트의 커맨드 라인 텍스트 앞에다가 SPI div에 버프 사이즈 38,000 이렇게 추가해서 재부팅 하면은 그 밑에 줄인 시스 파일 시스템에서 잘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갈 고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설치해 봤는데요. 고의 또 다른 미덕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할 때 ARM 리눅스 타겟으로 라즈베리 파이의 플랫폼인 ARM 리눅스 타겟으로 크로스 컴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키텍처를 지정하기 위해서 고 아크는 ARM 이렇게 해주시고 OS를 지정하기 위해서 고 OS는 리눅스 하신 다음에 고 빌드하면은 ARM 리눅스 타겟인 바이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맥, 윈도우 다 해봤는데 다 잘 생성돼요.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윈도우에서 ARM용 타겟용을 뭘 하려면 크로스 컴파일러 설치하려고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파일의 설치는 스태틱 링크인 데다가 리소스가 마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하나만 밀어넣으면 끝이고요. 제 경우에는 SCP를 사용해서 이 GBS 프레임이라는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된 IP의 파이라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재료로는 ePaper가 필요했고요. 저는 웨이브쉐어라는 제조사의 EPD7in5 V2라는 ePaper 디스플레이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모듈의 특징은 ePaper가 있고 여기 해시라는 게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핀아웃에 그냥 바로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전선을 어떤 게 SPI 핀이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하나씩 꽂을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딱 꽂으면은 SPI 포트에 맞게 딱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런 요 확장 보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듈이고요. 시장에 V1과 V2를 다 팔고 있는데요.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V1과 V2가 다 팔리더라고요. 디스플레이 모듈의 그 크기는 같고요. 예. SPI 버퍼 사이즈를 해상도에 맞지 않게 해주면 디스플레이에 출력이 잘 안 되네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대답해 드리면은 출력이 안 됩니다. 더 크게 주면 출력이 잘 되고요. 작게 주면은 중간에 끊겨서 출력이 안 될 수 있어요. 해상도가 두 개의 모델을 팔고 있고 공교롭게도 가격도 비슷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V2 버전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이유는 이 두 개를 다 사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페이퍼를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 모듈 제공업체에서 제공해주는 파이썬으로 된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었고요. 이 기토브 주소에 파이썬으로 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PD7.5 V2 테스트 파일을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일련의 이미지들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죠? 네, 이게 문제점을 발견한 게 한 프레임을 그릴 때 한 60초 걸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4배속으로 재생하고 있는 건데 이래도 꽤 느리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를 이 프로젝트를 30초마다 디스플레이가 갱신되게 하고 싶었는데 한 프레임 그리는데 60초면 너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아직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페이퍼 패키지를 작성했습니다. 그 파이썬 코드를 고로 옮겼고요. GitHub의 소파 파일 고 디바이스에 EPD7.5랑 EPD7.5 V2 이렇게 두 개를 작성했는데, 네, V2 버전 쓰셔야 되니까 밑에 거 쓰시면 되고요. 이걸 프롬 스크래치부터 작성한 게 아니라 페리프.io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마스코트가 페리프.io 프로젝트의 마스코트고요.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 뭐 라즈베리 파이며 뭐 비글본이며 여러 개의 손바닥 크기의 컴퓨터들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유저 스페이스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SPI나 iSecureC 같은 걸 제어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제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페리프.io 꼭 방문해 보시고요. 제 프로젝트도 방문해 보셔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기서 좀 많이 썼는데요.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PPT의 성격과 안 맞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준비해서 실제로 그리는 코드는 굉장히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PD7.5 V2 패키지에 new SPI head이라는 함수로 이 SPI 정보 넘겨서 디바이스를 받았고요. 그 GG 패키지의 드로우 컨텍스트를 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답변 드리면은 이 페이퍼 디스플레이의 출력 속도도 느리긴 한데요. 파이썬에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예. 그랬습니다. 드로우 컨텍스트를 표준 이미지점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DV에 드로우해서 이미지를 건네주면은 이 페이퍼에 짠 하고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페이퍼에 그리는 기능을 위해 플래그 2를 추가해서 이제 -2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페이퍼에 표시가 되게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고요. 놀랍게도 한 프레임을 그리는데 시간이 5초, 6초 정도로 단축됐어요. 드라마틱하게. 예. 저는 그래도 이미지점 이미지가 좀 무겁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전혀 저는 불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프로그램은 그냥 실행하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하고 -i로 인자를 주면은 이미지 생성하고 -2 하면은 이 페이퍼에 표시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시행을 해봐서 잘 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게 하고 싶어서 데모난을 했고요. 데모난은 별게 아니라 타임.ticker 티커를 사용해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패널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L 플러그를 추가했고요. 예로 60초마다 갱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2, -L 60 이런 식으로 하게 폼은 돌게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껐다 키면은 바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리눅스 시스템 D 서비스 설정을 했고요. 이거는 리눅스 시스템 D에 대한 내용이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D 서비스 파일을 위치에 넣어주시고 최초 한번 이네이블을 해주셔야 등록이 돼서 라즈베리 파이를 킬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는 이제 터미널이 아니니까 로그가 터미널로 안 보이고 이 테일로 바의 로그의 시스로그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프로파일링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 프로파일러가 고언어에 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좀 나이브하게 컴퓨터도 빠르고 고언어도 빠른데 프로파일링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짠 프로그램에 프로파일러를 내정하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이제 의뢰짐작하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허무하리만큼 단순하게 프로파일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줄 혹은 두 줄을 추가하면 되는데 net.http pproof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익명으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 패키지의 문서인 고랭.org의 패키지의 net.http pproof에 정말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로 타겟인 라즈베리 파이에서 GBS 프레임을 30초마다 갱신하게 하고 out.png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한 다음에 호스트인 컴퓨터에서 고틀 pproof를 HTTP 8080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pproof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CLI가 아니라 웹에서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타겟 주소에 디버그의 pproof 프로파일이라는 엔드포인트에 60초간 프로파일링을 해라 이렇게 주면은 그 시점부터 60초간 프로파일링을 한 다음에 호스트 컴퓨터에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프로파일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짠하고 그림으로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메인부터 시작해서 굵은 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버스 드로우 버스 어라이벌 인포 타고 내려가서 드로우 스트링과 드로우 스트링 앵커드가 로드 폰트 페이스라는 거를 호출하는데 제가 로드 폰트 페이스를 각 줄에 글씨를 쓸 때마다 로드 폰트 페이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많이 호출을 되니까 이게 여기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구나 해서 로드 폰트 페이스를 최초 한번 호출한 다음에 맵에 집어넣고 다음부터는 거기서 읽어가게 메모리에 캐싱을 하게 그런 식으로 코드를 수정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빠른 실행 속도를 요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어서 이렇게 프로파일링한 결과가 프로파일을 해서 수정한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CPU를 덜 먹기니까 더 저전력이 됐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기 조금 아쉬워서 몇 가지 사족을 달아봤는데요. 케이스를 넣어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케이스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니까 사실 이거 똑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으시면은 그 디스플레이 모듈과 케이스를 같이 검색해서 사세요. 저는 3번 나눠서 구매했고요. 3번 나누면은 각 2주씩 6주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네. 뒷모습은 라즈베리 파이를 이렇게 나사로 연결한 거였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페이퍼 해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예, 무선 랜카드 꽂았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나 W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무선 랜 꽂으실 필요 없어요. 결과물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87번 버스가 1분 후에 도착하고 두 번째 전 정거장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얘는 오지를 않았네요. 88번으로 바뀌었네요. 87번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88번 버스가 한 번째 전 정거장으로 이제 떠나고 15-2번으로 바뀐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갱신이 되고 있고요. 이 결과물을 실용적으로 집에서 잘 켜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족으로 헤맸던 부분이 있는데 플래그.파스가 그 테스트에 저는 플래그.파스를 init 함수에서 호출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냥 프로그램 실행 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테스트 할 때만 이게 플래그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플래그.파스가 init에 있으면 안 되고 메인에 있어야 한다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옮겨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파이썬 코드를 고루 처음 옮겼을 때 왠지 동작을 하지 않아서 동일한 동작의 프로그램을 각 언어로 만들어서 비교 분석을 하려고 막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난리를 부렸었는데, 하다 앉아서 라이브러리를 열어보니 주석의 맨 윗줄에 이 라이브러리는 디프리케이티드 되었고 새 저장소로 옮겼다. 그 새 저장소가 perif.io였습니다. 예. 가보니까 버그 다 수정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perif.io는 구글러가 만든 프로젝트고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앉을 때는 소스를 보자라는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13부터 추가돼서 좋았던 부분이 숫자를 쓸 때 언더바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 요 숫자 같은 경우에 1000 밀리언 해서 100 밀리언이죠. 예, 1억입니다. 그거 컴파일 할 때는 이 언더바를 없애버리고 컴파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언더바를 아무렇게나 써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형식도 표현할 수 있게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비라는 게 생겼고요. 예전에는 비트 마스킹 할 때 비트 마스킹에 해당하는 헥사를 막 계산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편하게 비트 단위로 이렇게 4비트씩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독성도 높아지고 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 때도 되게 편했습니다. 요 위에 이제 애니얼 샐러리로 변수명을 지은 거는 고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모두 억대 연봉 받으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애니얼 샐러리로 변수명을 지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릴게요. 외부 패키지 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동작하면 안 건드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혹은 어떤 기준에 따라 업데이트 하시나요? 저는 업데이트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안 하는데, 고 모드 td라는 거 쓰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예, 업데이트 하는 편인데요. 외부랑 협업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또 업데이트 안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토익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들이셨나요? 이거 제 기터브에 들어가서 첫 커밋부터 마지막 커밋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글쎄요. 한두 달 걸리지 않았을까요? 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터브에 들어오셔서 스타 많이 남겨주시고요. 트위치 방송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50명이 필요해요.